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들쭉날쭉한 날씨 속에도 봄꽃의 개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봄이 부쩍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계절의 변화가 더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내 관광산업에 집중하는 지자체와 소상공인, 또 많은 기업인데요. 특히 올봄은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에 맞는 첫 봄인 만큼 계획된 축제와 행사를 기다리는 마음도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기대에 희망을 걸어볼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이장원 통영시 사량면 대항항의 어촌 신활력 증진센터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맞이한 첫 봄입니다. 지자체나 단체, 기업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모로 참 반가운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들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의원님 어떤 이야기들 듣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종식은 지난해 5월 11일 날 되었습니다. 기나긴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먹는 것도 여행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련하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는 이동과 만남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식업계도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났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랬죠. 코로나 시기 해외여행은 거의 95% 이상 격감했고 국내 여행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호텔이나 여관의 이용률은 5% 이하로 떨어졌던 거의 빙하기 아닌 빙하기를 지났던 세계입니다. 코로나19는 단기적인 3년 6개월간의 경제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분야가 관광, 예술, 스포츠, 그리고 음식, 숙박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즐기는 분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반면에 IT다, 배달이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다 호황을 누렸긴 누렸지만은 저희 창원의 산업의 근간은 관광과 이렇게 사람이 사람과 직접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많았습니다. 어시장도 그렇고 큰 쇼핑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먹거리를 파는 요식업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끝나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고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진해 군항계도 곧 열린다고 하니 경제 성장과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장원 과장께서는 통영에서 관광문화 해설사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사량도로 좀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사량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민들이 봄을 맞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조금 희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통영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봄이 되면 통영은 굉장히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먹거리도 좀 풍성하고 그리고 뭐 봄도 도다리, 쑥국 뭐 이런 것들 먹거리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량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섬이지만 그 봄부터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봄맞이를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겨울을 지날 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침체되어 있던 부분에서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가냐는 대항마을이라는 곳은 그 대항 그 공설 해수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펜션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 시절에는 좀 관광객 방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이 사업들은 지자체가 끼어 있다고 해도 워낙 규모가 커서 사실은 당장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지역의 관광 산업들의 경기 회복 체감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당장 다가오는 봄 축제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올봄에는 야외 활동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이제 그 코로나를 금방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제 국내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좀 많이 나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 이제 여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외국 관광객들의 추이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 관광객이 이제 단체 관광만 왔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인도하는 대로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만 다녔고 네. 실제로 경남에는 한 5% 미만으로만 이렇게 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는 했지만 덕분에 문화의 시대로 도래가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K컬처, K푸드 이런 곳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저 한국에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그 패키지 여행으로 이렇게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아.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들이 개별 여행으로 그러니까 패키지로 와도 절반은 패키지, 절반은 개별 여행.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명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진주와 통영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인천하고 작년에 인천하고 통영시가 이제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기존의 K컬처가 이제 이름만 K컬처지 사실은 S컬처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 국한이 되었다면 이것이 이제는 K가 경남의 K로 다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아, 네.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요런 중심으로 해서 경남다운 어떤 문화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원년의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올 봄부터는 뭐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는 외국 관광객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신활역 증진센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기서 하는 일도 관광과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관광객 연계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어촌을 신활역을 불어넣어서 네. 증진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그 뉴딜 300이라는 어촌 뉴딜 300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하드웨어 위주였기 때문에 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물은 남고 이렇게 기반 시설은 좋아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걸 활용해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자기들 업이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맨날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조금 보완되어서 만들어진 게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인데 그럼 뉴딜 300 사업은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뉴딜 300 사업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이 신활역 증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됩니까? 보완이 되어서 아. 이제 기존의 사업도 일부 진행하지만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는 그룹, 저희처럼 앵커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닻을 이게 내려놓고 아예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기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3, 4년 뒤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건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나가더라도 네.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수익 모델도 생기고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량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것 네네. 같은데 그- 관광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근데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통역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300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통영이 이제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세 군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의 섬이라도 다리가 낮아 연육가 낮아 있어가지고 육지가 된 섬인데 네. 통영만 오롯이 섬이 세 군데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광객 이게 뭐냐면 이제 사량도의 예를 들면 사량도는 이미 이제 등산이나 낚시로 이미 알려져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량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내 사량도 가봤어 하는 분들이나 가고 싶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무 사량도가 낚시와 등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가 왔을 때 할 컨텐츠가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생태적인 어떤 부분 왜냐하면 저희는 둘레길도 있고 막 이제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레저를 포함을 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나 어떤 워크숍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과 오롯이 소통할 수 있는 쉼이 있는 섬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통영에 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을 다시 같이 이렇게 이 문화예술을 더한다면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네. 한번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섬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고요. 올 봄은 어떻습니까? 올 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소소한 워크숍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는 지금 작년에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조그만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가 주민들한테 올해 저희가 이걸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적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워크숍이라든지 이제 외부에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그런 인프라들이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사실은 아직은 대회비라서 네. 조금 아직 그 구성이 다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량도에서 뭐 등산과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산업들이 좀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네네네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못지않게 창원시 역시 관광 분야에 올봄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표 의원께서는 올봄에 기대할 만한 지역 축제 뭘로 좀 꼽고 있으십니까? 창원시에서 기대하는 축제는 많습니다. 국화축제도 있고 그런데요. 네. 봄이지 않습니까? 올해 62회째를 맞이하는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를 빼놓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62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잇고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는 축제입니다. 근데 올해 축제는 국화축제는 벚꽃축제는 진해 군항제는 빨라졌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벚꽃의 개화 시기가 좀 앞당겨졌습니다. 네. 원래 4월 초에 개최했던 이 벚꽃 축제를 올해는 3월 22일 저녁 6시에 개막제를 시작해서 10일간 4월 1일까지 진해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날 꼭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축제는 진해에 여러 군데, 진해루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분산되었던 걸 올해 축제의 방침은 중원 로타리의 중심으로 조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집중화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확보되어 동선을 조금 간소화해서 지역의 축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벚꽃 축제의 가장 명소인 경하역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막과 축제 시기에 오면 확실히 달라졌던 네. 경하역과 벚꽃 잔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해에 경하철 인근을 중심해서 데크로트가 돼가 있고 동선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진해의 벚꽃 축제 때 그게 바가지 요금이 조금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랬죠? 그것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3월 22일 날 개막식을 여는 진해 벚꽃 축제를 가장 우선으로 꼽는 기대하는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축제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듣고 싶은데요. 바가지 요금 정말 기분 좋게 와서 기대하지 못했던 음식의 수준과 양을 네. 보면 큰 실망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게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그게 분양했던 상가의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매라는 용어로 내가 분양을 받아서 그걸 더 많은 금액을 안 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임대료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없었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창원시는 내가 이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받고 샀다 이걸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그 업체와 그 개인에게는 3년 동안 우리 창원에서 개최되는 지역에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서 혹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제안을 받으시면 이걸 신고해 주시면 네. 바가지 요금 근절과 함께 바가지 요금 없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그리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올해 대부분의 정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축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군항제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항제는 62회째를 맞았던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예산임에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은 차별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벚꽃 축제 그리고 마산의 국가축제는 전문 전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서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통영 이야기로 좀 다시 바꿔보죠. 통영은 수산업계 외에는 관광산업이 주력이라서 이번 봄에 관광객 유입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매년 또 매월 매력 요소 또한 좀 늘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장원 과장께서는 어떤 발전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통영에 작년에 이제 그 수산업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수산업의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그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좀 많은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통영다운 문화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다 있는 것을 이제 통영도 똑같이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컨텐츠는 조금 다르지만 하는 부분은 다 비슷했거든요. 근데 통영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산업 기반의 어떤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수산업 자체가 수산업이나 수산물이 그저 산업이나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관광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통영은 이제 수산물 생산 1번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산물과 연계된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라든지 네. 이제 왜냐면 꿀빵 그 충무김밥도 그렇게 파생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배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충무김밥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이걸 조금 더 드러냄으로써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1인 가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편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이제 기존의 그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산물 가지고 맥주 축제를 영화제 할 때 맥주 축제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푸드트럭 없이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시식회를 하고 하면서 이 맥주 축제를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안주로 수산물이 나온 네네네네네네. 건가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리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치킨처럼 만들어 온 게 있었어요. 한 분이.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창원시의 경우도 해산물 축제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기온이 또 워낙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뭐 식품 안전이나 위생 이런 것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지침이나 매뉴얼 정해진 게 좀 있나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창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드덕 축제도 있고 홍합 그렇죠. 축제도 있고 그다음 수산물이나 먹거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축제에서 먹었던 음식에서 배탈이 났다거나 이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수산업계의 지금 어려운 난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대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창원시는 위생관리 현장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식중독, 그다음 신속 검사,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비브리오 검사 등 우리 축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 점검과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시면 믿고 창원의 수산물 축제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내 모든 지자체 기대가 큰 만큼 올봄 축제나 행사를 시작으로 도내 관광업계가 재도약하는 그런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의 봄은 꽃과 농축수산물 또 그 속에 사람들이 어우러진 축제로 인해 생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다양한 묘책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올봄 경남의 축제를 기점으로 경남의 경기도 화사하게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